자, 코너명은 지금 시점하고 아주 시의성이 딱 적절한데 낙폭과 대조 지금이 저점 매수인가 매수 기회인가 네, 이분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딱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주시네요. 네, 낙폭이 뭐 지난주부터 네. 뭐 다 밀려가지고 예. 기업의 본질적인 것들하고는 별개로 그쵸. 수급이 이슈가 가장 큰 네네.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그다음에 네.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매도. 기관 투자자들만 밑에서 네. 좀 봤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정체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기업이 지금 떨어져 있겠는데 네. 받쳐볼까? 네. 첫 번째 기업. 네. 일단 그 전에 잠시만 여담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네. 금요일 날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1,398 종목으로 끝났거든요. 코스닥? 네,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닥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코스닥만.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안 하는 게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지 최근의 이슈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HFR을 준비를 했는데 HFR. 요거는 8점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1등은 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좀 더 많이 빠져서 네. 일단 성적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낙폭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통신 네. 쪽이죠? 네, 통신 장비 5G. 지금 네. 통신 회사들의 그 정부가 네네. 28GHz 대의 5G 주파수 할당을 네, 취소했습니다. 네. 어떤 파장이 될까요, 이게? 아니 그 주파수는 할당을 했는데 쓰라고 줬는데. 네, 투자를 안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해서 이렇게 걷어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기업도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이게 아시겠지만 5G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파수 거래 짧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벽을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만 중개 하더라도 기지국을 엄청 촘촘히 엄청나게 많이 촘촘히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네, 그렇죠.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통신회사도 멈칫거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만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전체 남한 이 제주도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상용화 시키려면은 20조를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적인 문제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5GHz 대역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방식을 바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3.5GHz가 아니라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용화돼서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철회를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음 5G 그러니까 5G 특화망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 주파수 할당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음 5G를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자율주행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오가기 때문에 그렇죠. 6G로 전 세계적으로 빨리 뛰고 있는 것 같으니 굳이 5G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물론 그게 이제 컨버터라 그래서 바로 6G로 활용이 되면야 미리 투자해 놓으면 되죠. 근데 그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5G 또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파수 대역대상 그 주파수 대역대가 이 용량을 데이터 용량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 내년에 XR 헤드셋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XR 헤드셋의 어떤 그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3D 영화를 안 보는데 이게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어지럼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올레도스라는 초고해 상도로 가든지 아니면은 5G 28GHz 대역을 활용을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G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4G처럼 광대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5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음 5G를 가지고 특화망을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매일경제를 예를 들게 되면은 충무로에만 이 주파수를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할당을 하게 되고 지역으로 하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 주파수를 쏴주는 광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위성통신을 활용한 6G 쪽으로 이렇게 혼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G 같은 경우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5G에 좀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 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탑픽은 개인적으로 이노와이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노와이어. 보고 있는데 이 기술적으로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진 게 HFR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도 아마 하락한 거야?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되게 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최근에 5G 같은 게 좀 주목을 받고, 그러니까 5G 전체적으로 아니라 이 5G 관련해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만 압축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은 5G 이 주파수를 할당하는 지역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도 이 주파수를 활용을 해서 어차피 아시겠지만 사물 인터넷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5G가 필요하기 때문에 갈까 생각이 들고요. HFR 같은 경우는 오픈랜 개방성 적합성 시험을 완료를 했는데, 오픈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예전에 한번 그 스마트폰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KT를 쓰게 되면 SK를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심을 교환하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이 되는데 오픈랜이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성 통신사를 하게 되면은 이 장비 호환성이 없다 보니까 장비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픈랜 그리고 이제 HFR에서 만드는 RU, DU 장비가 그런 문제들 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HFR이 좀 수혜가 된다고 보시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낙폭, 지난주 같은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오늘 또 1.2%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이게 4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격대만 좀 짚어드리게 되면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37,000원 이하 한 번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37,000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하고 난 뒤에 한 10% 정도 더 봐서 45,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 HFR, 네, 통신 장비 쪽으로 먼저 보고 계시는군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청담 글로벌. 네네, 요거는 제가 9점을 주고 싶습니다. 되게 많이 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일단 중국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중국이 아시겠지만 항공 운송 시장 회복 업무 방안이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전체 이제 항공편에서 88%까지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LCC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이런 연유도 저는 분명히 좀 있다라 좀 보는데,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짚어보냐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그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 환자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편해지게 되면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지만은 다음에 어떤 그 순환매를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담 글로벌이 그 아시겠지만 진동닷컴 같은 이런 그 중국 기반의 이커머스 회사의 1차 벤더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리오프닝과 그리고 중국이라는 어떤 이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찾게 된다면은 뭐 컬러레이라든지 청담 글로벌 같은 종목들을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주가가 한 7%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방송 서대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격적인 문제, 시장적인 문제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도 좀 그 피부 미용기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던데, 피부 미용기가 가게 되면은 시간차를 두고 또 이너뷰티 같은 기업들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너뷰티? 뉴트리 같은 종목들도 봐야 되는데, 지금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자회사 바이오비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 히알루론산 필러라든지 그리고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피부 미용기가 또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리고 이 리오프닝 가게 됐을 때 이제 화장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화장품과 연관돼서 피부 미용기도 보게 된다라면은 이 청담 글로벌이 다 교집합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9점이라는 조금 높은 점수를 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들, 가격이 현재 자막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은 오늘 좀 가능할 것 같아요. 11,000원 이하를 현재 가격대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1,300원이기 때문에 장중에 아침 쪽에 일단 좋습니다.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0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3,500원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여나 오버행 이슈는 걸리는 게 없나요? 이게 오버행 이슈도 저는 안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오버행 이슈를 볼 것인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을 볼 것인가. 만약에 오버행 이슈를 봤다라면은 LG 에너지솔루션처럼 주가가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시장에서 오버행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했던 리오프닝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좀 견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신규 상장된 지 기간이 얼마 안 된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매물 부담, 그러니까 락업이라고 해서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게 이제 단계별로 풀리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무거웠던. 그 잠재 매물은 이제 오버행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대충 다 안 요즘은 아시니까.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은 오버행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실까봐. 오버행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도 된다. 근데 요 종목은 안 해도 된다. 보호 예수가 좀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풀릴 수 있다. 오케이. 자, 청담 글로벌까지 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 세 번째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는 여기는 아마 좀 시끄러질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아, 네. 뭐 여기 또 그렇죠. 경영권 지배구조. 주가가 이미 5% 떴습니다 지금. SM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그렇고 태광산업도 그렇고요. 그렇죠. 시끄러운 종목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그 애프리컷 홀딩스 이 회사가 5.5% 지분 보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강성부 펀드 출자 회사 개념이거든요. 우회 지분이 이게 수도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강성부 펀드가 매수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 화살표 점수를 몇 개로? 화살표 점수는 일단 6점이요. 6점. 네,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튀기보다는 아마 좀 시간이 좀 가긴 가는데. 아니 대놓고 매수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매수를 했고 그리고 대놓고 매수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주가의 반응이 나오기는, 그러니까 주가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좀 회사가 시끄러워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점이 아닌 6점을 좀 제시했는데. 오히려 내일이 진짜 피크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분 보유 주주명부 폐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주총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면은 그렇죠. 내일 뭔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분 보유 목적 아예 밝혔습니다. 경영권 영향이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유행처럼 잘못하면 이제 물론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또 가야 되는 또 진통이라고 보고. 예전에 그러니까 악용된 게 예전에 엘리엇 같은 사태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쪽을 좀 괴롭혔지 않습니까? 저는 괴롭혔다고 그건 이제 뭐 생각하거든요. 외사 쪽이었고. 작은 기업은 뭐 양지사. 뭐 그런 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동전 양면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자산 제 회사였던 깨끗한 투명한 경영 그리고 정직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지만 자칫 부작용이 어찌 보면 또 경영 간섭으로 또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최근에 횡령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과연 이 강성구 펀드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펀드는 결국 이제 이게 자선 사업가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고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전처전이라 좀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앞으로 좀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강성부 사이, 강성펀드 사이 어떤 시끄러워질 일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SM도 마찬가지고 지금 태광산업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어떤 주가를 한번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들과 뭐 가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 종목이 좀 조정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일단은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5%가 뜨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신규 매수 가격은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13만 3,900원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지나고 나서 적어도 5일선까지 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일선이 13만 1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13만 1천 원이기 때문에 뭐 12만 5천 원을 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뭐 5일선 현재 5일선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 부분까지 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은 12만 5천 원에 좀 욕심을 내고 싶지만 안 주게 된다라면은 13만 1천 원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가격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 원을 일단은 일단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개 종목을 빠르게 들어봤습니다. HFR, 그다음에 청담 글로벌,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 낙폭과대 저가 매수 가능한 시점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목 진단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